어떤 의도로 이제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의사였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끝났고 개업도 한 10년 해가지고 의학적 지식으로 치면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였거든요.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내 몸 상태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지. 그래서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공학을 했고 의학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1등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그런데 그 자존심 다 버리고 다 죽겠으니까 이제 대학병원 의사들을 찾아갔었죠. 정확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어뉴저얼한 케이스니까. 그때 내가 많이 아팠을 때가 50대 후반이었거든요. 60대 초반. 당뇨가 그때 처음 발견되긴 했지만 조절 완벽하게 해서 뭐 거의 당에 대한 합병증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몸이 나빠져서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 먹고 설사만 한 하루에 30번씩 하고 이러한 상황 그런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사라 하더라도 케이스 리포트감이다. 의사들도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러다가 심근경색으로 죽든지 뇌졸중으로 죽든지 이제 다른 합병증이 와서 그때도 막 이제 내가 많이 아플 때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혈압 올라가면 뇌혈관 터질 수 있죠. 그러면 의사들은 이 사람은 뇌졸중으로 죽었다. 이렇게 판단이 날 거예요. 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게 혈전이 생겨서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벤트만 가지고서 진단명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심근경색이 사람 죽일 수 있다. 뇌졸중이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뻔한 얘기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책에 왜냐하면 이 나의 기록이 내 후세한테 남겨지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순간까지 내가 근데 마지막에는 일기를 못 썼어요. 일기 쓸 힘이 없어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힘이 없고 그걸 문장을 만들어낼 뇌의 기능이 안 돌아가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안개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지럽기만 한 그런 상태예요. 산송장이죠. 그것도 증세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의사들이 좀 인정을 하는데 뭐 그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는 꾀병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써놨던 자료들을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행히 모아서 책을 낸 거죠. 처음에 그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환자들 중 이런 증상이 별로 없었고 사실은 있었어요. 되짚어 보니까 비슷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젊었고 몸이 건강할 때니까 저 사람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어요. 도저히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정신과 가보라고 추천도 하고 실제로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학병원 의사들이 당신은 정신과 문제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심지어 정신과도 가봤어요. 내가 죽을 상황이니까 어딜 못 가겠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원은 안 갔어요.
기도원가라는 얘기까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또 한의원 가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의과대학 때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한 챕터를 쓰기 위해서 인용된 논문의 수가 그 챕터의 내용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만도. 그러니까 한 챕터가 한 빽빽한 쬐끄만 글씨 내과학 교과서 한 4장 정도 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그 논문의 제목들만 쭉 각주로 나열되어 있는 그 페이지가 거의 본문의 페이지만큼 많아요. 그만큼 많은 연구가 응집이 돼서 써진 게 교과서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 서양의학의 연구의 방대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동의보감만 얘기하는 그런 한의학에 내 몸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고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그거는 안 갔어요. 한의원도 안 갔고 기도원도 안 갔고 그래서 그러한 기록을 남겼고 다행히 회복이 돼서 그걸 모아서 쓴 거죠. 그럼 병명이 뭐예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규정을 하신다면? 구강 칸디다증이에요. 구강 칸디다. 칸디다증이요? 예. 그때 그래서 여기에 그 균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를 다 뺐고 물론 이를 뺀 것은 구강 칸디다가 확증이 돼서 뺀 건 아니고 이를 세정을 할 때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이게 이가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다 뺀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증상이 좋아졌죠. 조금은. 그렇지만 구강이라는 곳이 미생물이 치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혓바닥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혓바닥은 근데 닦으면 조금 닦여요. 일부가. 그래서 세균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다 뺀 이후에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죠. 지금도 제가 의치를 하고 있는데 틀니를 하고 있죠. 절대로 나는 임플란트 안 해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술은 지금 명백히 불완전한 기술이에요. 또 치과 의사들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그러면 구강세균이 결국은 원인이네요, 그렇죠? 구강 미생물 그 중에서도 구강 칸디다. 그리고 우리 치과 쪽에서는 사실 굉장한 좋은 홍보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치과 질환이 구강 건강에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논문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대표님이 직접 증명하신 네.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커리큘럼 중에 치과대학이 따로 있고 의과대학이 따로 있는 이것은 이 원인을 지금 생활습관병들의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불리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치과는 나머지 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배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과 대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구강을 배우지 않아요. 물론 배워요. 치과. 한 학점 될 거예요. 잠깐 배워요. 그렇지만 거의 안 배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인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몇 개를 꼽자면 고혈압, 당뇨, 이거잖아요. 근데 고혈압의 원인을 몰라요. 아직도 이 고혈압 진단 기준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한 1950년대 정도 되니까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100년 아직 안 됐겠네요.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분자 수준에서 DNA 수준에서 모든 것을 조절하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의 원인을 몰라요. 가장 환자 수가 많은 고혈압의 원인, 당뇨의 원인을 몰라요. 물론 당뇨의 원인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왜 베타세포가 줄어드느냐? 이 몰라요. 고혈압의 원인을 안 게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고혈압이 아니에요.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저 뭐 페어크로모사이토마라든지 뭐 또 코악테이션 오브 아오르타 해서 한 몇 가지 대여섯 가지 진료형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 콩팥이 망가져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본태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나이 먹어서 생긴 거. 원인 unknown origin. 원인을 모른다. 지금까지도 이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치아 구강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빨리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하나로 뭉쳐져서 다 배우고 그 후에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때 치과와 다른 과들 소아청소년과 내과 뭐 외과 이렇게 치과도 치과라고 하지 말고 치과라고 하면 이빨에 국한이 되잖아요. 치자. 그래서 치과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구강과라는 말이 적정합니다. 제가 그 기사도 썼는데. 네. 그래서 그럼 치과 선생님들은 이빨만 다뤄야지 왜 구강암을 다루며 구강 내과도 있고 뭐 별과가 다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명칭부터 확립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본질을 파악하는데 편리하고 혼란이 없어요. 근데 치과라고 하는 아주 편협한 그러한 과로 범위를 굉장히 좁혀놨어요. 그러고서 하는 거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이 소화기내과 쪽에서 구강에 대한 연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또 구강에 있는 세균이 바로 점막을 통해서 세균이 워낙 작으니까 피 속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 꽤 많이 있는 게 구강에 있는 스트레프토코커스 비리단스라고 하는 균이 심내막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심장 내막에 같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몇 가지 균이 됐다 그래서 그것만 침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균들도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균들은 피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백혈구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죽죠. 대부분은. 살아서 간 놈이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비리단스가 심내막염을 일으킨 거지 사실은 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우리 면역 시스템하고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붙으면 우리 피 속에 그 응고 시스템, 코아귤레이션 시스템이 그 연쇄 반응으로 차다닥 해가지고 이제 피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가다가 좁은 혈관에 턱 막혀서 심장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심근경색이 되고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개 이런 데로 가면 뭐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아주 바이탈 기관으로 가면 사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질환이 유명해진 거지.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보면 구강미생물이 시초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시초? 네, 원인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20대, 30대보다도 더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이유가 지금요? 네, 난 20대, 30대도 맨날 힘들어가지고 거의 낮잠 자야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전혀? 네, 지금은 낮잠 안 자죠. 전혀. 그리고 밥 먹으면 2시간은 거의 비몽사몽이야. 공부가 나발이건 뭐 그냥 비몽사몽이야. 그럼 이제 소화가 다 되면 그때서야 결국 조금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원인을 몰랐어요. 그럼 지금 대표님의 모든 그 증상의 원인은 구강 칸디다증이었어요? 칸디다 말고 다른 균도 많아요. 근데 지금 확실하게 없애준 거는 칸디다는 확실하게 없앴어요. 지금 다른 균들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때 배양도 했거든요. 그거는 다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려워요. 가장 큰 원인이 구강 칸디다균이었고 그거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균들은 나는
틀리니까 싹 빼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균의 숫자가 쭉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균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나이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또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네, 피부도 좋으시고. 예, 예. 그게 다 이 구강 이게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책을 쓰기 시작하신 게 이제 우리 대표님의 그런 증세나 이런 거를 의학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기도 쓰시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쓰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쓰셨는데 대통령 출마는 왜 생각을 하고 계신지.